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하주 무이치로가 주인공 포지션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새로운 귀멸의 칼날 시나리오 2부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1부부터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포함되어 있고 순전히 무이치로에 대한 애정으로 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주가 된 무이치로는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큰 저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런 것엔 아무 욕구가 없었고 원래 살던 거처에서 지내기로 하죠. 무이치로의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혈귀를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딱히 친하게 지내지 않았죠.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대원들은 시니컬한 무이치로의 모습에 쉽게 다가올 수 없었고 가끔씩 주와 마주치곤 하는데 주마다 무이치로를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일단 수주 기유와는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고 그 둘이 함께 있는 순간은 공간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주변에 있는 대원들이 당혹스러워했죠. 풍주 사내미는 가끔씩 시비조로 말을 걸곤 합니다. 네가 그렇게 천재라며 나랑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식이죠. 무이치로는 그에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무시하고 그런 무이치로의 반응에 채 재미없는 꼬마구만 이러면서 툴툴댑니다. 암주 교메이는 무이치로만 보면 연부를 외우며 눈물을 흘리는데 무이치로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일종의 당황스러운 감정이 생깁니다. 충주 코초 시노부는 항상 상냥하게 말을 걸며 토키토시 나이 때는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자라는 거라고 말하지만 무이치로는 시노부의 키를 보니 딱히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음주 우주이 텐게는 무이치로만 보면 화려하게 살아가라며 머리를 묶는 건 어떠냐면서 자신이 양갈래로 묶어줄까라는 농담을 자꾸 던집니다. 무이치로는 겉으로는 그저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혈귀들을 사냥할 때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했죠. 연주 미칠 같은 경우는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이치로에게 성장기니까 많이 먹으라고 말해놓고 무이치로가 밥을 한 공기 다 먹기도 전에 미칠이가 10그릇이나 먹어치워버리는 바람에 무이치로는 한 공기만 먹게 되었습니다. 사주 오바나이는 미츠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을 멀찌감치 째려보고 있었죠. 염주 랭고쿠 큐조로는 무이치로에게 가장 말을 많이 거는 주인데 무이치로의 나이가 자신의 동생 센주로의 나이와 같다면서 나중에 소개시켜준다고 하거나 뒤로서 지켜야 할 신념 같은 걸 말해주곤 합니다. 딱히 대꾸를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참 강하면서도 상냥하다는 걸 느꼈죠. 무이치로는 혈기 사냥 임무를 받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출동을 하는데 임무를 받았을 때 주들 중 가장 빠르게 퇴치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친 사람들을 구해주며 챙겨주는 몇몇 주들과는 다르게 무이치로는 딱 혈기만 퇴치하고 다음 임무를 기다립니다. 어차피 사람들 구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고 자신은 혈기들만 죽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테니까요. 혈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더 빠르게 죽이는 방법과 혈기들이 가지고 있는 치졸한 습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이치로의 성장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시점에 탄지로는 선별시험에 합격하고 귀살대원이 되었죠. 그렇게 평범히 혈기를 사냥하던 무이치로는 꺽쇠 까마귀로부터 어느 장소에 가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큰 저택이었는데 그 저택의 아주 큰 마당에서는 격투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격투대회를 보면서 돈을 거는 도박장과도 같았는데 그 격투대회의 룰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잔인한 오락 행위를 즐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이었죠.
그곳에는 노예나 어디서 꽤나 이름을 날린 깡패들이나 검사들이 나오는데 그 도전자들을 하나같이 압살하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퍼포먼스까지 펼쳐 많은 구경꾼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한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챔피언은 온몸이 강철과도 같은 엄청난 근육질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그 챔피언을 한눈에 보고 혈귀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혈귀는 부자들이 지원해주는 이런 불법 격투장에서 강자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도전자의 입장으로 그 혈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혈귀는 무이치로를 보고 단번에 귀살대임을 알아챘죠. 자신에게 도전한 수많은 귀살대원들도 이미 자신의 뱃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안개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지만 몸을 잘라낼 수가 없었죠. 무이치로의 칼을 막은 양팔이 반 정도만 잘리고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또다시 다른 형으로 공격을 해봤지만 역시나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의 펀치가 날라왔고 무이치로는 칼로 막았지만 그 충격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 혈기의 이름은 테카이 12개월 하연 1이었습니다. 자신의 파괴력과 몸집은 상현 6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너의 그 칼로는 내 몸을 절대로 잘라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테카이의 혈기술은 철괴, 몸의 강도를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 방어력과 공격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었죠. 무이치로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다가가 난도질을 해봤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으며 테카이의 공격에 또다시 튕겨져 나갔습니다. 튕겨져 나가 돌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머리에선 피가 흘러나왔죠. 그때 두통이 몰려오며 갑자기 예전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습격했던 혈기가 떠올랐죠. 피투성이가 된 자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혈기. 그때 그 혈기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던 자신의 동작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가 꼭 계승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동작이었죠. 그때 테카이의 주먹이 눈앞까지 다가왔고 무이치로는 그 순간 츠키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해 팔을 완전히 절단내어버립니다. 테카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베인 것을 보고 엄청나게 당황을 하며 뒤로 빠르게 몸을 피했죠. 그리고는 저 공격엔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무이치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파고들어 츠키노카미 카구라 제1형 전야제를 사용해 테카이의 목을 베어버리죠. 순식간에 목이 달아난 테카이. 그러면서 테카이의 인간 시절의 과거가 회상되는데 자신은 어떤 부자의 노예였고 큰 몸집과 강한 힘이 있어 불법 격투장에서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현삼 아카자를 만나게 되고 아카자에게 호기롭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옷자락도 건들지 못하며 패배하게 되죠. 아카자는 죽이기엔 아까운 몸을 가지고 있다며 혈기가 되어 평생 그 몸을 단련시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테카이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아카자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지금껏 강한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웠죠. 그런 테카이는 자신이 이런 어린아이에게 지는 거냐며 절망했고 조금만 더 인간을 먹었다면 상현육 다키에게 교체 혈전을 신청하려 했다는 말을 하며 소멸합니다. 그곳에 있던 구경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자신들의 돈을 잃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테카이가 혈기인 것을 알고도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묵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역겨운 모습에 무이치로는 그만. 그때 다른 시점 탄지로 일행은 나타구모 산에서 하요노 루이와 엄청난 혈전을 벌이고 있었고 탄지로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가 알려준 히노카미 카구라를 이용해 루이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 공격으로 루이를 죽이진 못했지만 수주 기후가 와서 쓱싹 해버려 하요노 루이 또한 죽이게 되죠. 귀살대 안에서는 하연일과 하연오를 소탕한 것에 대해 엄청난 성과라며 모두 기뻐했죠. 그 반면에 무자는 하연들을 모두 소집을 했고 하연일마저 죽은 마당에 하연의 혈기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하연을 해체시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연 6, 4, 3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연 2였던 엠무만이 무잔의 마음에 들어 무잔의 피를 더욱 받게 되고 하연 1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탄지로와 무이치로 2인 주인공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호흡을 쓰면서도 아버지의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을 찾아 사용하는 탄지로와 안개의 호흡을 쓰면서도 츠키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을 찾아 사용하는 무이치로가 딱 적절한 대칭점이라고 생각해 넣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람의 호흡도 쓸 줄 알았으니 무이치로는 호흡을 3개나 쓰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람의 호흡을 배웠지만 자신의 몸에는 안개의 호흡이 훨씬 잘 맞는 것임을 안 무이치로는 그 뒤로 안개의 호흡만 썼던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무이치로 같은 천재형 캐릭터라면 뭐 3개 쓰는 게 이상하진 않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넣은 하연1 테카이라는 존재는 원작에서 무이치로의 활약이 탄지로보다 적었기 때문에 넣었으며, 이 시점에 하연5와 싸웠던 탄지로보다 무이치로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하연5 루이 하나 죽었다고 그 위에 있는 높은 등급의 하연들을 죽여버리는 건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루이가 전투력만큼은 하연 상위권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하연 1 정도는 죽어야 하연을 해체시킨다는 무잔의 행동이 더욱 힘이 실릴 것이고, 엠무가 무잔의 피를 더 받고 그 하연의 일자리를 넘겨받는 전개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이치로의 가상 시나리오 2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 다음에 전개될 3부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